번째 이야기로 네. 한번 생기부에서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생기부에다가 구현해야 될 전공 적합성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 자체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일단 좀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전공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뭐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교수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로는 불가능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전공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사물이나 주변 현상을 관찰한다, 혹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종의 전공에 대한 관심, 그렇죠. 네.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접근 태도 같은.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직 전공을 하기 전인데 전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화 지식들 그렇죠. 알 수는 없고 제대로 맞아요.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다만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그리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오해하는, 제가 느끼기에 오해하는 접근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2, 3, 4학년이 뭘 배우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거를 자꾸 똑같이 따라해서 예습을 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배웠거나 뭐 읽은 책이나 안에서 접근법을 찾아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그렇죠. 하는 게 되게 네. 큰 이슈잖아요. 음. 학생들 입장에선 그거를 많이 다룰 텐데 전공에 따라서 그거를 다루고 안 다룬다가 아니라 어떤 전공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시각에서 그걸 바라볼 거냐.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정외과라고 한다면 국가의 이익의 갈등의 입장에서 대체 왜 둘 사이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반대로 국제학부나 아니면 사회학과 같은 입장에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그렇죠. 인권이 유린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경제학과에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국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 그런 것들을 좀 경제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네. 이런 식의 좀 차이점을 두는 게 전공 적합성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 남한산성에 소재가 된 병자호란 같은 상황을 다 우리가 외교 정책을 잘못 펼쳐서 당시에 명나라 청나라의 어떤 권력 교체기를 판단을 못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제, 그중에서 이제 경제사 하시는 분들은 당시 청나라의 이 국내 사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도 그 국내적인 경제 문제나 위기 혹은 국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일종의 식민지 개척 혹은 일종의 전쟁을 통한 경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라는 식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뭐 푸틴이 잘못했다 잘했다, 인권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이슈라도. 그러니까 학과마다 보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걸 얼마나 잘 했는지 라기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그렇죠, 이슈를 그렇죠. 쳐다볼 수 있었는지 그렇죠. 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네.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학교에서 바라보는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서울대에서 바라보는 전공 적합성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큰 틀은 뭐 당연히 비슷할 텐데, 조금 더 자기가 얼마만큼의 뎁스를 보여줄 수 있는가, 혹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본인의 가설에서 얼마나 더 발전하거나 업그레이드 됐는가, 그걸 보여주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내가 탐구한 결과 A-를 알게 되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던 A보다는 B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세특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결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교는 이제 그런 전공 적합이나 계열 적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의 한 요소로 넣어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측면들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는 생기부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어디를 봐도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한 이슈를 생각하는 방식, 관점의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이 이 전공뿐만 아니라 진짜 공부 자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렇죠. 그거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말하면 좀 융합성이 강조되는 인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것저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좀 강화된 인재로 볼 수가 있을 것도 같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라고 하는 성적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와 더 불어서 활동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에 대체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전체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학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특을 준비할 때 과목에 있어서도 반드시 1차적으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랑 연관된 과목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흔히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체육이나 음악, 미술 이런 종류의 과목에서도 자기 전공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참신한 과제나 진지한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세특 활동들이 있다면 저는 그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서울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다양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체능이라고 하는 거의 평가 기준 자체가 약간은 좀 인성과 관련된 측면으로 엮여지는 측면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체능을 선택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더 쌓았느냐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쪽에서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문학 작품으로 통해서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공감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강화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필요한 역량이나 맞습니다. 혹은 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감소되는 측면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정말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간혹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생기부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자신의 모든 생기부의 모든 내용을 전공과 연결시키려고만 하는, 어떻게든 끌어맞추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이를테면 수학 같은 과목에서 너무 무리하게 자기 전공과 연계시키느라 막상 수학적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역량이 있는지, 수학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략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좀 아쉬운 게 확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설문조사가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세특을 맞습니다. 쓰고 하는 측면들이 네.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정말 아쉬운 측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죠. 근데 너무 옛날에 저희가 특기자 전형을 봤던 것처럼 그렇죠. 그 전공과 관련된 예습 활동, 그 전공과 관련된 지식들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의 학생부 종합의 취지에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에서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억지로 넣다라기보다 좀 확실하게 그 과목에서 해야 할 것들, 그 과목에서 역량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중심이 되고, 전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러한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심,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독서 활동이나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 탐구 보고서 하나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과목당 적절한 세특 활동의 어떤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끝내면 어떨까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과목이 나한테 굉장히 잘 맞았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뭐 2개도 들어가고 3개도 들어가고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 하나 일단 먼저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자기가 그 전공과 관련해서 해야 할 활동들 하나 정도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저도 그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으로 가야 되고. 한 과목 세특의 분량이 1500바이트 정도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활동을 고려하라고 제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다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 학교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는 활동들을 하나 혹은 2개 정도를 활용을 하되 적어도 한 과목에서 자기의 개인적 개성이나 관심사가 드러나는 활동이 하나 정도씩 배치된다면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분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또 다음 편에서 더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